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기희입니다. 자, 오늘 제목 보셨죠?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개념이 과연 무슨 의미고 어떻게 이렇게 쓰이게 됐나 이런 거를 좀 알아보고요. 또 특히 이제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대상에게 이런 말을 듣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그런 말을 자주 듣는다라는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또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개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거는 아마 무슨 방송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어디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어디에선가 뭐 개념이 없다, 또 개념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방송의 무슨 프로그램이나 뭐 드라마, 영화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개념이라는 게 진짜 뭐냐, 어떤 걸 가지고 개념이라고 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PPT를 조금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개념이란 이렇게 해서 특정한 사물, 사건이나 상징적인 대상들의 공통된 속성을 추상화하여 종합화한 보편적인 관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어렵죠? 자, 근데 이 개념을 또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요. 구체적 개념, 그리고 추상적 개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상의 물리적 속성에 따라 구별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필기도구, 뭐 노트, 뭐 이렇게 구분하듯이 어떤 특성에 따라 물리적인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추상적인 개념, 바로 오늘의 우리가 말하는 개념이 있다 없다가 해당되는 게 여기입니다. 추상적 개념인데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속성을 정의를 함으로써 구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딱 글로 써놓은 걸 보니까 이제 좀, 또 이렇게 또 세분화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사실 근데 저희가 이 개념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자주 쓰던 말이 있었죠. 좀 이거랑은 좀 느낌이 완전 다른데, 뭐가 있을까요? 싸가지,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좀 됐네? 싸가지가 있네? 막,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싸가지가 개념이 된 거죠. 뭔가 단어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잘 관찰을 해보면 싸가지라는 말은 오히려 더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쉽고 말하기 편한 좀 그런 게 있는 반면에, 개념, 이렇게 단어를 바꾸니까 뭔가 어떤 인격을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격을 대우해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반면에 그 말 속에는 엄청나게 더 인격을 더 비하하는, 그냥 싸가지는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면, 얘는 뭔가 분석해서 딱 넌 이거야 라고 규정한 듯한, 그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살벌한 단어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의 뭐 어떤 실전에 대한 이야기랄까요? 좀 드리면, 보통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싸움 가끔 하시죠? 말싸움 할 때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걸 뭐 기술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한데, 어쨌든 그런 어떤 대상하고 우리가 말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럴 때 상대가 예를 들어 어떤 뭐 학자라거나 뭐 교수님이 되겠죠. 뭐 의사라거나 아니면 무슨 어디 회사의 CEO라거나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어떤 자기는 교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분하고 만약에 언쟁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보통은 제가 스스로 제 몸에다가 진흙을 탁 바르고 그 사람한테 진흙을 묻히는 거가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런 분들은 보통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단어죠. 그래서 만약에 진흙을 묻히고, 야, 당신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상대는요, 그 싸가지라는 단어에 엄청 당황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 듣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자기의 위치에서 아래로 끌어내려가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상시에 이렇게 욕을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뭐 말끝마다 이렇게 해서 막 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명 우리가 볼 때 뭐 좀 약간 싸움딱 기질이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 내 몸에 흙을 묻히고 너를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싸워야지 하고, 당신만이 이렇게 싸가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쪽에서는 이것보다 곱하기 100만 배쯤 되는 욕이 바로 저한테 날라오겠죠. 그러면 아까 처음처럼 제가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는 반대로 선생님 좀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오히려 그러면 또 당황을 하는 거예요. 나보고 선생님 개념? 내가 그랬나? 아니 그거는 개념이라기보단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오히려 상대가 주춤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실생활에 한 번씩 써볼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싸움을 안 하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좀 이런 말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먼저 파악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개념이란 단어를 쓸지 싸가지라는 단어를 쓸지를 선택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과연 개념이 없다, 이런 경우가 또 어떻게 좀 여러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먼저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개념이 없다라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생각했을 때 왜 그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개념이 없는 행동을 할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정도. 의도적이다. 그러고 또 하나는 의도적이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의도적인 거는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써놨고요. 두 번째 의도적이지 않은 거는 오히려 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먼저 의도적, 변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경우에 우리가 대부분이 어떤 대상에게 너 이렇게 개념이 없니? 너 개념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 말을 하기 직전에 어떤 행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행동을 한 대상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였냐면 지금 저한테 수치심을 느끼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한 거죠. 공격성으로 수치심을 느끼게끔 했기 때문에 제가 상대방에게 너 이렇게 개념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하관계, 아니면 나이로 따져도 연장자, 아랫사람, 이렇게 나이가 좀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거나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약간의 직위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반대로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나보다 어린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개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저는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포커스는 우리가 아니라 좀 이따 하고 먼저 상대방에게 가는데, 요즘에 들어서 그 MZ세대의 3요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이 있죠? 이 3요가 뭐냐면, 뭐를 이렇게 탁 시키면 이 MZ세대가 이런데요. 여기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해서 요를 붙이는 거를 세 가지를 3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한번 시연을 해보면, 누구야? 이것 좀 여기다가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야, 시키는 걸 왜 안 하는 거야? 뭐야, 좀 반항해? 이런 느낌이 꼰대인 입장에서 들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이렇게 개념이 없어, 너 여기 지금 회사거든, 너 지금 내가 엄마가 하는 말 안 들려? 이렇게 해서 수치심을 확 느끼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를 오히려 개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상대방은 3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이거는 분명히 의도적이란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반항심을 표출해서 상대가 당황하게끔 일부러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수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 공격하겠다, 싸가지가 없네, 너 개념이 없어, 이렇게 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는 오히려
내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 이렇게 쾌재를 부릴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알게 뭐야. 왜 저래? 그래서 더 심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좋아지죠. 부모와 자녀. 당연히 또 뭐 이렇게 되면은 문 쾅 닫고 말 안 해, 뭐 안 먹어, 막 이러면서 막 냉랭해지는 관계가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른인, 예, 우리가 연장자인 우리가, 뭐 회사에서는 지위가 높은 우리가 이럴 때 한 번 한 템포 딱 쉬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뭘 해 하고 지시를 했는데 상대가 지시를 하거나 뭘 권했는데 상대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수치심을 유발하는 딱 말을 뱉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렇게 얼굴이 확 하고 달아오를 게 아니라 오히려 얘 왜 이러지? 무슨 일이 있나?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한번 쉬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상대에게 잠깐만 스톱 이렇게 정지시키고 무슨 문제가 있니? 지금 내가 말한 게 조금 불편하니? 이렇게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자기도 모르게 공격성을 탁 표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탁 물어보면 당황을 하잖아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말을 조금 강하겠나? 뭐 네가 기분이 안 좋은가? 갑자기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 한 번 더 조금 더 어루만져 주세요. 그러면 이제 상대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죄송해요 하거나 뭐 이렇게 관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 의도적으로 뭔가 상대방의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탁 삼요를 했다. 이러면 그 삼요를 한 사람은 분명히 수치심을 유발하는 의도적인 거를 갖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박자만 쉬면 돼요. 한 템포만 쉬고 이거를 즉각 반응하지 않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또 이 삼요를 하는 여러분, 삼요. 제가요? 왜요? 여기요? 뭐 이렇게 반항하는 거.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연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장자분들이 보시고 우리 누구가 왜 뭐 이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한 박자 쉴 수 있지만 대다수의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많은 분들은 아주 오래 나이가 한 50대 이상 40대 이상 이렇게 되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저희는 어릴 때 어른들이 뭐 해 그러면은 그게 너무 싫은데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저희들은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도 어른이 돼서 당연히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해 라고 했는데 왜요? 제가요? 막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진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수치심을 느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윗사람한테 어른한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결국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꼰대거든요. 저희는 꼰대라서 그래? 참 요즘 애들이 진짜 막 이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애들이 막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남아요. 마음에. 왜? 여러분이 수치심을 줬잖아요. 참 이렇게 웃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는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여러분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 이런 걸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꼰대니까. 근데 이 꼰대를 꼰대야 이렇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 직장 상사하고 꼰대하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왜요? 이러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뭘 시키면 일단 뭔가를 하라고 한 거니까 하고 그때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저 선생님 엄마 아빠 혹은 선생님 누구 부장님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거를
아까 이렇게 하셔갖고 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간 자세를 낮추면서 물어보면, 이 또 꼰대들은 어떤 기준이 있냐? 가르쳐 주고 싶어요. 막 보호해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래? 나한테 막 물어보는 거야? 그거 뭐냐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3요 대신에 일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을 조금 몸을 낮춘 상태에서 저 선생님, 뭐 선배님, 뭐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게 되면 바로 이제 여러분의 그 뭐가 됐든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윤택해지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만약에 꼰대다 이러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이렇게 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삼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대응을 하면 당연히 개념이 없어, 싸가지가 없어, 이런 단어는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변하기는 어렵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례를 들어드리면, 어떤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면 안 해도 어쨌든 뭘 하고 있어요. 다른 직업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냐 이렇게 하고 여쭤보느라고 문의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전화를 하고 어떤 분은 문자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랑 그분은 일면식도 없어요.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연락을 할 때는 어떤 구조가 필요하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 이번에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으니, 이거 앞으로 이렇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면, 저도, 이런 분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고민이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평균적으로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대다수는 이렇게 합니다. 전화를 하셔도, 이름, 어디 사는 누구,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그냥 대충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의도로 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자기 주도적이다. 이게 어떤 아이들의 미성숙함을 좀 약간 빗대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자기는 이게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계속 이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고민이 있겠죠. 그런데 이 고민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정기라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보니까 뭐 좀 아는 것 같아. 나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전화든 문자든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앞에 전후 사정 다 똥강 잘라버리고 자기 머릿속에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게 막 다 이렇게 나열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랑 그분이랑 알지 못하는 사이라는 이것도 완전 까먹은 상태로 다 자르고 딱 요것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제가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어디요? 아니, 그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요? 그거 제가 어떻게 되냐고요, 앞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정말 그런 전화나, 특히 문자나 이렇게 받으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뭘 얘기하는 건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어떤 해물 전문 요리집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먹어서 회도 먹고 하지만 나는 거기에 아구찜이 꽂혀 있는 거예요. 나 아구찜 가서 먹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식당에 딱 들어가 앉으면 와서 이제 주문을 받지 않습니까? 주문할 때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면 아구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구찜이 나오죠. 자, 근데 이분은 마치 식당에 딱 가서 뭐 드릴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주세요. 왜 몰라?
내가 뭐 아구찜 먹을 걸 왜 몰라? 막 이런 거 같은 느낌이에요. 말이 안 되죠. 예. 아니, 뭐 이렇게 메뉴가 많은데 뭘 먹을지 어떻게 알고 그걸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어떤 문의를 하거나 질문을 할 때는 당연히 뭐 왜 이게 궁금한지, 어떤 게 궁금한지, 내가 지금 여기까지는 했는데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뭔가 기승전,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미성숙하다. 이게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은 항상 자랄 때 보면 온 세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이 사탕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무슨 뭐 피카츄 인형이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위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내가 생일 선물을 사드려야지. 그러면 뭘 살까요? 피카츄 사거나 사탕을 사는 거예요. 예, 왜? 나한테 내가 최고니까, 내가 나한테 최고니까 저 사람도 당연히 좋아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도적이지 않은 이런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진짜 개념이 없다. 어떻게 문의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완전 개념 없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분들은 그게 고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면 얼마 전에 저한테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뭐 아시는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자료를 좀 찾아달라.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뭐에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는 뭐 말씀을 안 해주셨으니까 그냥 네, 근데 뭐 급하게 또 말씀을 하셔서 무슨 자료를 막 열심히 찾아갖고 정리를 탁 해갖고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러니까는 뭐 고맙다 이제 이렇게 하셔서 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무슨 업체래요. 업체인데 뭐 이 교수님을 통해서 네가 한 이 자료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약간 뭐지 네네 뭐 이게 약간 모르는 거니까 전혀 몰랐던 상황이니까 당황스럽지만 네네네 그러셨어요? 네네 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말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거기 와서 이런 관련된 무슨 알바 같은 일을 좀 업무를 제휴해서 뭘 하는 뭐 그거 다 들으셨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죠? 저는 아무 정보가 없이 무슨 자료를 좀 찾아라 해서 네 하고 찾아서 정리해서 드렸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3자인 업체가 나타나더니 이거에 대한 무슨 뭔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수수료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예, 이렇게 운영 자금으로 뭐 알바식으로 해서 뭐 얼마 페이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전 정말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선생님 저는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못 들으셨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제출하신 거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 게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알았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도 교수님한테 다시 연락해서 무슨 일입니까? 묻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잘 모르겠고. 자,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분은 사실상 이제 교수님이지만 이제 관련된 분이지만 이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런 상태에 매몰돼 있다. 예,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히 흔히 교수 이렇게 하면 학식 있고 뭐 명망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미성숙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를 맡길 때는 상황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 이렇게 해서 이런 업체가 있고 이게 있는데 여기서 자료를 한번 주면 뭐 이렇게 한다니까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 물어본 거나 아니면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좀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네가 이 자료 좀 줘라. 저를 배제시키더라도 예, 이렇게 하는가 뭐 이렇게 했어야지 정상적인 건데 아무 부연 설명 없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때 저도 사실 속으로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교수인데 완전 개념이 없구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했죠. 실은.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가 의도적이지 않지만 네, 이게 개념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결국 이거는 그럼 변하기가 쉬울까요? 앞에서 의도적인 거는 감정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대화로 가능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뭐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기승전, 이게 뭐 그러니까 규칙이나 이 룰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않고 다 잘라버리고 자기 기준으로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라서 이거는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교육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교육이 될까? 이런 것도 좀 어렵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억울함을 느낄 때는 저처럼 뭐 저보다 위에 있는 더 제가 좀 이렇게 숙여야 되는 교수님이나 윗분이 저한테 뭐를 시켰을 때 이거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잠시만요. 앉아보시죠. 지금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처음부터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랬다가 뭐 아니 이놈의 싸가지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말도 못하는데, 만약에라도 이런 경우 나보다 아랫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거를 이야기해주고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하는지 본론, 결론, 이게 기승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네 머릿속에 있는 거를 완전 앞에 꼭 머리 자르고 꼴리 자르고 몸통만 딱 이렇게 하는 거는 상대방이 전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일을 그러면 되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 혹시 여러분 당해보셨나요? 예. 저는 좀 얼마 전에 이제 이 일이 굉장히 황당하게 좀 느껴졌었고, 예, 항상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는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진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개념이 없구만 이렇게 혼자 얘기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개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좀 유익하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념을 갖고 살자고요. 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